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추석 연휴가 끝난 국회는 곧장 국정감사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무대로 삼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모시고 쟁점 현안 짚어봅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도 전망해 봅니다. 서지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그 연휴 끝난 직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서지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는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평소에 못 뵀던 분들 네. 많이 만나 뵙고 부산 또, 동네인가요? 예, 동래구입니다. 네. 또 저희 동래구에서는 또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아주 잘 왔던 저희 집이 있었던 동래시장이라는 곳은 뭐 한 200 몇십 년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사실은 시장 상인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서원시장이라든지 사직동에 있는 우리 또 국민시장이라든지 네. 제가 시장 아주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좀 상인분들 만나 뵈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아니 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일에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이진수 전 위원장 체포 소식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게 뭐니 해도 경제인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다 죽어난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소비 쿠폰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말씀인데 아니 그거 하루 이틀 반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엄청난 그 예산을 그 세금을 사실은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뭐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우리 이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는데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시장 상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건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긴 들으니까 이제는 이런 걸로 국민들의 어떤 뭐 선심을 사기에는 이제 어렵다. 이제 국민들 다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지급되는 건 아예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처방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예전에 어디에 썼던 말인데 그 혀 끝에 그 칼 끝에 꿀 같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 칼 끝에 있는 꿀을 먹으면 꿀은 달지만 혀가 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그 아주 즉자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국민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계속해서 홍보를 하려고는 하시는데 네. 굉장히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맹점을 짚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반성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연휴 기간 내내 또 많이 회자된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었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K푸드 홍보.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거다. 재난 대응 분명히 뭐 이렇게 시스템 대응했고 뭐 대통령이 뭐 바로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계속 그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차질도 없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그 시점 대통령의 예능 촬영 또 방송까지 계속 된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 그 JTBC의 냉부회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저도 뭐 평소에는 가끔씩 즐겨 보기도 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냉장고 없는 냉부회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그 냉부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좀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예능 출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국민들이 그걸 보고 많이 한심해했죠. 한심해하고 분노하고 지금 국가가 전산망이 굉장히 마비에 이른 사태가 와서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 대통령 부부가 예능에 출연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한 그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그 관련 공무원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러한 상황이 왔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예능을 찍을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을까? 이게 벌써 대통령실 안에서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도 대통령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문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재명 정권 이전에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늘 무슨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뢰를 잃느냐 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대처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냉부에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었거든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커진 걸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랑 그다음에 그 새롭게 대변인 임명되신 분이 얘기했던 거랑 이 발언이 달랐죠. 결국은 촬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 속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통령 내에 제대로 뭔가가 작동되지 않는다. 굉장히 오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방송이나 뭐 촬영을 밀어붙인 거 그 자체보다 이거를 막아서지 못한 대통령실의 오작동 문제에 더 주목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지역 그 유권자들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얘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지영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의 의미 어떻게 규정하세요?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 뭐 불과 며칠 전에 국무위원의 그 위치에 있었던 분이고 네. 이분이 이제 뭐 체포되기 전에 이제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소환 불응에 대해서도 항상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게 해명을 했었던 문제고 소환 불응 같은 게 문제였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 더하지 않습니까? 다 피해 다니셨잖아요. 뭐 소환 불응은 뭐 고사하고 재판도 미루고 온갖 핑계 대서 재판도 미뤘고 뭐 송장도 피해서 잘 받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진숙 전 위원장을 수갑을 채워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다. 이거는 굉장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근데 파장을 몰랐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데. 이제 한간에서는 제가 시장 돌 때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네. 김현지 덮으려고 이진숙 체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김현지 씨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죠.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위 국감 출석 문제로 여야가 굉장히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을 하고 네. 1부속실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1부속실장은 국감에 꼭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진숙 위원장 체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슈가 김현지에서 이진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재를 악재로 덮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현지 이슈는 잠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돌았었어요. 일단 네. 현지 실종이다. 그래서 김현지 이슈는 잠깐 덮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다시 그것이 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석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그리고 굉장히
무섭다, 공포스럽다라는 것을 체감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서 일어나?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네. 그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좌파 유튜브 매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 안 삼나요? 뭐 임문정 검사 같은 분 있잖아요. 얼마나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편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편이면 문제를 삼는 이 완전히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네. 전산망 먹통이죠. 여기 뭐 한쪽은 와서 체포하면서 수갑 채우죠. 그리고 또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규정을 해서 풀려났기에 망정이긴 합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나라가 바로 가고 있지 않다. 뭔가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의 3종 세트는 김현지, 이진숙 냉부회가 된 거죠. 그래요.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위성과 거짓 파헤치고 이재명 정부 독재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국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격전이 펼쳐지겠지만 역시 격전지는 법사위일 것이다. 특히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전에는 이제 대법원장 이렇게 인사하고 이석하세요. 그럼 이석했는데 요번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나와서 얘기를 할지 나와서 입을 다물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어쨌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 경위를 추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퇴 압박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을 하면서 법사위가 오로지 조희대 죽이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었거든요. 그 목적은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저는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제 그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그 이제 그래서 대선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의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쓰러뜨려야만 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민주당이 오판을 하고 있고 오작동하고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하시면서부터 법사위가 그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던 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고 굉장히 무리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실은 그 단독으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그런 무리한 청문회도 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지도부하고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 점을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개딸들을 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그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뒤질세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한술 더 뜨고 있죠.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그 해괴한 얘기를 집권당 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션 된다? 서로 그래서 상승한다? 개딸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종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치적 경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가려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굉장히 그 정치적 메시지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오면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당을 해봤지만 네. 여당은 물론 여당으로서도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집권당이 그 정권 초에는 여당을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권이 이게 그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장 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즘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 신삼통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여당으로서는 또 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법원장을 이렇게 거의 뭐 축출 작전이죠. 축출 작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재개가 됐을 때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면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대로 할 것이니까 파기환송했던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죄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 재개가 된다면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축출시켜야 되고 사심제 만들어서 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에 이것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도와 그 경쟁 관계 속에서의 그 뭔가 이렇게 그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그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사실상의 사심제도 얘기하셨고 뭐 거기에 아울러서 사법개혁에는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죠. 거기에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 결론은 하나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습만 보이고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를 유령 취급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혼자서 독주한다 이렇게 비판은 하는 건 쉽지만 조금 어떤 점을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여지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뭐 사법개혁, 뭐 사법개혁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로 국회로 진입하는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여야 저도 이제 정당에서 네. 사무처 당직자로서 막 20여 년 이상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여야 관계가 항상 협의하고 끝끝내 합의를 하는 게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협의나 토론, 합의의 과정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법사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말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그냥 마이크를 꺼버려 나가라고 그래. 이런 거는 협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민주당이 정한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대한민국에는 다수당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 그 야당 중에서도 이제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만 함께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네. 소수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일당 독재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 논의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국민의힘이 너희들은 이런 의견들을 잘 내고 관철시키지 못하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하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수결로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이게 정상적인 그런 논의의 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대결의 장이 아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필리버스터로 안건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그 무게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하면서 그거밖에 국민들에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나경원 의원 그 간사 선임 좌절 그렇죠. 같아요. 뭐 황당한 일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여당이 적어도 이제
쟁점 법안 이런 거는 저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쟁점 민생 법안은 좀 같이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가지 또 뭐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는 어떻게 할지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시작점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협치의 가능성을 차단한 거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뭐 그 영수회담 하면서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뭐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뭐 얘기는 하시지만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고요. 돌아서고 나면 뭐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했던 그 아주 상징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대화할 가치도 없고 뭐 내란 프레임 계속 씌워가지고 결국은 위헌정당으로 해서 저 정당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뭐 내란 얘기 하도 내란 프레임 걸어대니까 내란 무쇠 정당이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야당과 공존할 의사가 전혀 없는 네. 없다는 것을 사실은 천명을 냈고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가진 쪽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사실은 그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협치의 자세가 없다라고 보이고 또 여기서 하나는 더 문제점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늘 그 친정집에 너무 치우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국회의장의 품위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야당 의원으로부터도 존경받으시지 못하시고 마음으로서 존중도 받지 못하세요. 그러나 과거 국회의장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당의 국회의장 배출하셨던 분들도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국회의장들께서는 항상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야당의 항의를 부담스러워하셨었어요. 그러셨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전혀 그런 태도나 자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우원식 의장 손으로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30번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봤을 때도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여부를 떠나서 국정 안정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인식이라든지 책임감이 저는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국회를 굉장히 이렇게 그 대결적으로 만들고 우리 국회의 그 아주 오래된 관행과 역사를 무너뜨리는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신다, 일조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선 아직 정부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문제도 국감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당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이런 외교 안보 통상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어떤 점을 통상 문제라든지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대미 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정부의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초에 그 협상을 했을 때 협상을 하고 와서는 얼마나 모든 언론들이 몇 박 며칠을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다뤘습니까? 트는 뭐 보도마다 협상의 성과를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유명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된 회담이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도 뭐 굉장히 그래도 그 겉으로 뭐 드러난 것도 없고 서명한 것도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논의가 잘 된 거 아니냐.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나 탄핵당했을 거다. 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이 스스로 실패한 협상이라고 자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 자화자찬을 했다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네. 나중에 잘못해서 내가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을 했다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앞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때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한미 관계를 대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국가나 자기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네. 미국은 미국대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갈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날새는 공방도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요. 과연 이 반미 선동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벌써 뭐 더민주 초선 의원,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계속 열었었어요. 그러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성명들을 의원들이 릴레이로 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협상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도 뭐 북한에서 그 북중러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 새해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새 과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는 굉장히 삐끄덕거리고 있어요. 네네. 이게 과연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굉장히 주시하고 책임감 있게 돼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한반도 전체의 구도도 굉장히 위태롭게 흘러간다고 봐요. 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그 대통령 탄핵안에서 굉장히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네. 1차 탄핵안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탄핵안을 그 철회하면서 그 부분을 뺐어요. 나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외 관계, 그다음에 대미 관계, 그래 북중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세계 여러 국가들도 굉장히 주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두 질문 드릴게요. 서지영 의원님 지역구 부산 동래입니다. 부산 큰현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 자, 이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껍데기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없는 껍데기 이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희 부산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실을 키우는 그런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서지영 의원님께서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국회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법안 어떤 겁니까? 제가 낸 법안 중에서 저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가 내년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역대 교육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선거 보궐선거를 너무나 많이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예. 이제 이런 깜깜이 교육감 선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편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